켈러는 학습 동기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학습 동기가 약한 학생들을 아주 많이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가 약한 학생들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자체가 재미없기도 해서 공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교수 설계 이론대로 아무리 수업을 잘 설계해봤자 이런 학생들 앞에선 무용지물이에요. 이 학생들은 공부 자체를 하기가 싫으니까요. 켈러의 이론이 공부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인 학생들까지 바꿀 만큼 강력한 이론은 아니지만, 어떻게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켈러의 이론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교육심리학에서 배웠던 동기와 관련된 이론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교수 설계 모델로 제시한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론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동기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나쁘지 않은 수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켈러는 기본적으로 기대가치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교수 설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대가치 이론 기억하십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 일이 가치가 있어야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는 이론이 기대가치 이론이었잖아요. 이론이라고도 할 것까지 없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야 열심히 하고 그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야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와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하고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일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다시 노력을 하게 된다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켈러는 이러한 이론적 베이스 위에서 ARCS 교수 설계 모델을 제안했어요. ARCS는 각각 영어 단어들의 약자입니다. A는 attention, B는 relevance, C는 confidence, S는 satisfaction을 의미합니다. 각각을 번역하자면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켈러는 학습자의 이런 4가지 영역들이 잘 촉진되어야 학습자가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켈러의 이론을 간략하게 정수만 설명하자면 학습자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이 자신과 많은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면 학습자는 동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집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학습이 시작되니까 학생이 주의를 기울이게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수업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호기심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을 호기심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태도 역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호기심이 약한 학생들은 보통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 애들은 학습 태도도 안 좋아서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을 꾸준히 지속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학습을 잘하려면 우선 궁금해해야 하거든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열심히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학습 자체가 시작도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보면 학습에 대해 시큰둥해하죠. 재미없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켈러는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각적 주의 환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수업 초반에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관심을 일단 끌어야 학습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초반에 새로운 거나 이상한 것, 모순된 것 등을 제시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지각적 주의 환기라고 합니다. 많은 스타 강사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지각적 주의 환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 개념 원리를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군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국사 수업에선 조선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한복을 입고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렇게 강사들이 해주시면 학생들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재밌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그런 노력을 감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뜻이니까요. 단,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관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적당히 양념처럼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식적 주의 환기입니다. 이건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학생들이 궁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학습을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해가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나 봐요. 이런 질문에 별로 호기심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려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강의들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시해 드리거든요.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다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설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양성은 수업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주의를 지속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주의는 지속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성적이 판가름 나는 집중력의 기준은 얼만큼 능동적으로 오랫동안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교수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교재들은 주의를 지속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교육학 교재들을 보게 되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집중이 되십니까? 이러닝 동영상 강의를 만들 때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하나의 강의를 만들 때 하나의 개념만 다루고 그래서 강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동영상 강의들을 보면 강의 시간이 보통 40분, 50분,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반 이런 강의들 많잖아요. EBS 강의를 보면 강의 하나가 평균적으로 되게 길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이 긴 강의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강의에선 학생들의 주의를 계속해서 붙잡아 두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집중력엔 한계가 있거든요.